15년 뒤 기준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지금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쓰이는 노후 생활비 기준이 15년 뒤면 이게 5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매년 한 4%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15년 뒤에 매월 52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리고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그 은퇴 자금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으니까 특히 비트코인 중심으로만 포트폴리오를 많이 해서 또는 온리 비트코인만 모으면 돼, 이렇게 모으셨던 분들은 이 하락률만큼의 자산이 그만큼 갉아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 동안은 그 시기를 보내는데 훨씬 더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높은 편인데 이런 하락장들을 늘 염두에 두고 현금 비중이라든지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좀 극복을 해 나가는 케이스긴 하거든요. 미리 이제 어떤 비트코인과 다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극복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 하락을 좀 보완을 해줄 포트폴리오는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하면 주식과 채권 6대4 비중이 전통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존해서 거의 기정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거의 제로 금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자산 가격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촉발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처럼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또 긴축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폭락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주식과 채권의 어떤 6대4 비중,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잘 안 맞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여러 분석 자료들이 이런 게 많아요. 전통 금융 자산을 있고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비중을 편입을 하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인가, 이런 관점 되게 많거든요. 그게 보통 7에서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지점이 한 비트코인을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 7에서 10% 정도를 편입하는 경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서는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자산들을 포트폴리오로 섞는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나름의 꼴이 있잖아요. 15년 뒤 기준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지금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쓰이는 노후 생활비 기준이 15년 뒤면 이게 5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매년 한 4%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15년 뒤에 매월 52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리고 인플레가 또 매년 한 4% 정도 된다고 치면요,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그 은퇴 자금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우리가 4% 룰을 보통 적용을 많이 하는데, 4% 룰은 이제 전통금융에도 많이 쓰는 룰이죠. 기존에도 많이 다뤘었는데, 내가 은퇴 시까지 모은 은퇴 자금의 4%를 첫 해에 이제 출금해서 쓰면 매년 인플레이션만큼을 더 찾다 쓰더라도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역산을 해보면 한 달에 520만 원의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1년 12개월로 하면 6,2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를 출금했을 때 6,240만 원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15년 뒤에 모아야 되는 은퇴 자산의 크기는 15.6억이 돼요. 15.6억에 4% 하면 6,24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5.6억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이 자산이 연평균 성장률을 이 정도 할 것인가, 이 지수가 연평균 성장률 이 정도 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몇 년 뒤에 이 정도 자산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시로 시드 금액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치면 15년 뒤에 이 자산이 얼마가 돼 있을 거냐. 만약에 내가 연평균 수익률을 한 10% 정도를 타겟으로 전략을 펼치면요, 예를 들어서 S&P 500이 꽤 긴 시간 동안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한 11%, 2% 나와요. 금을 하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나와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를 하면 5천만 원이 15년 뒤에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15.6억을 해야 되는데 택도 없잖아요. 13% 정도 하면 3억 1천만 원이 되고요. 차이 많이 나죠. 연평균 성장률을 한 20% 정도 되는 전략을 펼치면 5천만 원이 한 7억 7천 정도 됩니다.
많이 근접하죠. 25%로 해볼게요. 연평균 성장률을 25% 정도로 가져가면 15년 뒤에 지금 5천만 원 자산이 한 14억 2천 되고요. 26%면 16억 정도 됩니다. 아까 15.6억이 있어야 되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는 25%나 26% 정도의 성장률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드 금액을 5천만 원이 아니라 더 높여서 시작을 하면 좀 낮은 수익률로도 가능하겠죠. 최근 15년 동안에 주요 자산들의 연평균 성장률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최근 15년이에요. 꽤 긴 기간이죠. S&P 500 11.6%, 나스닥 17.1%, 코스피 200 8%, 그다음에 금이 9.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로는 한 20% 중반대의 성장률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지수 안에서 개별 주식을 막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개별 주식을 하기에는 실패 확률이 높아져요. 10년, 20년 뒤에 어떤 개별 주식이 살아있을지를 전망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비트코인은 15년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거의 15년 전쯤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7년, 10년 정도? 7년, 10년 정도의 비트코인 연평균 성장률은 최근 7년은 한 50%, 최근 10년은 한 65.8% 정도 됩니다. 요거는 2월 말까지 기준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하려면 비트코인 정도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뭐 지난번 컨텐츠에도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비트코인 올인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15년 동안 평균 50에서 70% 정도 되는 하락장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퇴 자산 한 10억을 모아놨는데 어떤 해는 한 3억이 되는 거예요. 3억. 그러면 거의 패닉셀 계획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과 함께 같이 좀 구성을 해줄 좀 안전한 또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게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S&P 500이 잘 맞을까? 비트코인과 나스닥 100이 잘 맞을까? 비트코인 금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요 자산들의 연도별 수익률을 뽑아서 와봤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나스닥이나 S&P 500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15년, 20년 준비를 하면 조금 위험한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가 오면은 비트코인 떨어질 때 나스닥이나 S&P 500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체 자산들하고 상관성이 좀 낮긴 한데 2020년 이후부터는 동조화가 좀 많이 되어 있긴 해요. 지금 또 보면 같이 좀 빠지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나오는데 2021년도부터 봐볼게요. 비트코인 59% 오를 때 S&P 500, 나스닥 거의 20% 후반대 같이 막 올랐죠. 그땐 코스피는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근데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64% 빠졌는데 S&P 500도 18% 빠지고 나스닥 100도 32% 빠져요. 코스피 당연히 더 빠지고 또 그 다음에 오를 때 같이 오르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나름 방패가 돼줘야 되는데 거의 같이 깨지는 유리창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자산이 금이란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또 우리는 실물금. 약간 쌍둥이 금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한 2022년도에 64% 빠졌을 때 금은 거의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때 금이 좀 하락한 면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 상관성이 좀 낮은 자산이다. 이런 상관성이 낮은 자산이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지 이 포트폴리오 강해진다라는 거죠. 어떨 때 특히 강해지냐면 리밸런싱 전략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비트코인과 금을 같이 한 7대 3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좀 모아가요. 근데 비트코인이 2022년처럼 70% 빠진 거예요. 근데 금은 빠지지 않았어요.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하락하지 않은 금을 일부 팔아서 70% 빠진 비트코인 매수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호흡이 되는 그런 이제 구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같이 섞어 놓으면 빠질 때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을 또 같이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계가 좀 있어요. 비트코인보다 더 빠지는 게 알트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밸런싱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비트코인과 금이 호흡이 잘 맞다. 그리고 작년 또 보면 비트코인 6% 빠졌잖아요. 근데 금은 한 60%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이것도 리밸런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평 성장률을 올리는 거죠. 그럼 금만 하면 되지 않냐? 금만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작년이야 60% 많이 올랐지만
긴 시결에서는 금은 한 9%, 10% 정도 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죠. 그리고 금이 좀 더 좋은 이유는 앞으로의 세계 질서 자체가 각자 도생이 시대고 또 지정학적 위기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들 때문에 중립적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 비트코인의 수요도 같은 이유 때문에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두 개의 타이밍은 좀 상관성이 낮아서 같이 구성을 하면 좋은 자산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조합은 뭐 이건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7과 금 3 정도 볼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또 안정성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장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비트코인 7이 좀 부담스러우면 비트코인 5와 뭐 S&P 500도 같이 구성하고 금을 같이 구성을 해서 그 전체적인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 있지만 시기시기 안정성을 좀 가져가는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면 뭐가 올라가냐면 위험 대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현금은 빠졌는데 제가 지난주 콘텐츠에 현금 텐트 전략도 있었지만 현금은 기본적으로 일정 비중 가져가야죠. 그걸 지난번에 한 2년 정도 쓸 수 있는 현금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현금성 자산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곳이 또 스트래티지에서 발행하는 고배당 우선주가 있어요. STRC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스트래티지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하거든요. 연 한 10에서 11% 정도가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거의 $100에 이제 고정되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주식 자체가 또 하락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되게 낮은 거죠. 그리고 이건 월 배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이런 걸로도 좀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구성을 좀 나누는 거죠. 이렇게 좀 한번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은 하나의 자산으로 장기 투자를 몰빵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수익률 순서 위험이 있고 어떤 자산을 같이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좋을까에서 금이 비트코인과 같이 구성을 했을 때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로 다뤄봤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상황이 좀 바뀌면은 이제 방법이 좀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또 주로 말씀드린 전략들은 그렇게 단기간에 막 바뀌고 그런 전략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번 또 컨텐츠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